네, 안녕하십니까. 정보부장입니다. 정말 이제 오늘부터, 여론조사는 없는 겁니다. 예, 여론조사 발표 이제 없는 거고, 이제 깜깜이가, 일주일 동안, 계속 되겠죠. 다음 주 화요일이니까, 아주 길게 남았습니다. 아주. 예, 선거에서 일주일은 엄청 긴 시간이죠. 예, 엄청 긴 시간. 며칠 동안에도 한 2, 3일 동안에도 판세가 바뀌는 게 선거인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여론조사 기관마다 어떤 거는 5% 차이 나고, 어떤 건 10% 차이 나고, 어떤 건 3% 차이 나고, 종잡을 수가 없잖아요. 지금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밀가루 반죽으로 따지면 이제 덩어리들이 많은 거야, 덩어리들. 이런 어떤 떡진 것들이 많아가지고 지금 제대로 이제 이게 반죽이 안 돼 있는 상태인데, 그걸 그냥 강행하다 보니까 여론조사가 지금 이제 들쑥날쑥인 겁니다. 다 아시겠지만 지금 여론조사가 다 안 맞잖아요. 저도 6자, 2자 들어간 거 그냥 안 받아버리니까. 결국은 이제 사실 많은 분들이 이제 예상은 하시겠지만 지금 우파들끼리 이렇게 밥 먹고 이제 얘기 좀 하면 약간 좀 어떤 얘기를 하기 전에 표정이 좀 약간 살짝 좋아지는 느낌을 좀 느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건 저만 그런 건 줄 알았는데 사실 많은 우파들이 지금 어떤 걸 느끼냐면 이준석이가 단일화 안 한다 그랬는데도 별로 그렇게 조바심이 느껴지는 것도 없고 근데 지지율 같은 거 많이 차이 난다 그러면 좀 기분은 나쁘지만 리얼미터네 심지어는 김어준이 하고 있는 꽃이네 이런 것들 보면은 걔는 제서라 이런 개념으로 지금 생각을 하면서 뭔가 약간 씩 웃는 느낌인 거야. 그게 왜 그러냐 했더니 서로 다 지금 여론조사 안 받아. 지금 우파들 중에서 여론조사 받고 있는 사람 없어요. 왜? 미쳤다고 내가 그 여론조사 받고 앉았어 지금. 지금 이제 모든 게 지금 다 결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지금 이제 오늘도 매일신문 영상 보니까 조응천 전 의원하고, 누구예요? 조원진, 지금 우리 공화당 대표하고 둘이 이제 대담하는 프로가 있잖아요. 근데 그거 보면 이제 두 분 다 이제 껄쭉하게 경상도 말쭉 쓰면서 완전 TK, 딱 대구 경북 사투리지. 딱 쓰시면서 이제 얘기 하잖아요. 근데 그러면서 제일 이제 조원진 말고 조응천 전 의원이 하는 얘기가 본인이, 지난 20대 대선하고 지금 딱 보니까, 지금 정도 시간 남았을 때, 무응답층, 보니까 그때가 한 10% 정도 됐는데 지금 17%다 이거야. 그럴 수밖에 없지. 네. 지금 우파들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지금 정신이 없는 거야. 우리가 서울에 있는 우파만 생각할 게 아니라 경상도에 있는 우파를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이게 무슨 얘기냐. 이 경상도에 있는 우파들은요, 기본적으로 무슨 생각을 하고 있냐면 전체가 다 거의 대부분이 우파잖아, 거기는. 감을 못 잡으셔서 그런 건데 저는 이제 할아버지 댁이 안동, 영주, 예천 이런 쪽이란 말이야. 그리고 이제 큰 집이 대구예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는 7, 80% 보통 때는 70% 이상 나오는데 실제로 주변을 보면 90%, 100%야. 어디서 30% 나오는지 모르겠어. 어디서 이상한 누가 30% 찍은지 모르겠는데 그냥 가족들끼리나 주변 사람들 얘기하면 그냥 99.9%인 것 같은 느낌의 그런 보수 우파라는 거죠. 근데 그 우파들이 이 서울에 있는 우파는 왜 틀리냐면 서울은 좌우가 딱 이렇게 나눠져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좌파들이 눈에 보이니까 우파로서 내가 우파다! 라고 하는 경향이 되게 강해. 내가 우파다. 그리고 이렇게 받으면 약간 경쟁적으로 저 사람 좌파냐 이렇게 가능한데 이 경상도에 있는 우파들은 뭐냐면 기본적으로 내가 우파네 이런 얘기를 잘 안 해. 왜? 다 우파인데 다. 다 우파야 다. 그러니까 다 우파니까 무슨 느낌이 들어? 그냥 그게 특색이 있는 것도 아니고 마치 우리가 이제 대구 사투리 되게 예쁘다
부산 사투리 예쁘다, 뭐 이러지, 부산 여자 사투리 예쁘다, 뭐 대구 여자 사투리 예쁘다,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자기들은 그 사투리를 안 예쁘게 생각해. 왜? 다 대구말 쓰고 다 부산말 쓰는데 뭐가 예뻐? 그냥 촌스러울 뿐이야, 그냥. 본인들이 생각할 땐 촌스러운 거야. 그게 바로, 지금 우파들이 샤이 우파가 되는 가장 큰 이유입니다. 왜? 기본적으로 즐겁게 지금 조기 대선을 하는 게 아니잖아, 솔직히. 예? 그 우파의 마음은 뭐냐면, 일단 기본적으로 기분이 나쁜 거야. 예. 이 조기 대선이라는 것 자체가 마음에 안 들고, 조기 대선을 한다는 것 자체도 기분이 나빠. 윤석열 대통령이 어쨌든 계엄을 실패했다기보면 계엄을 해서, 마음 같아서는 정말 계엄해가지고 저기 이재명이라도 잡아놨으면 하는 그 마음인데도 불구하고 또 계엄해가지고 저 이재명이 살려준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또 꼬라지 나쁘고 이래저래서 막 기분이 막 복잡해, 지금. TK든 PK든 지금 경상도 분들이 기분이 되게 복잡하다고. 그냥 이재명이도 믿고, 윤석열도 믿고, 막 이런 상황이야. 왜? 윤석열, 저 이재명이라도 좀 잡아놓고 죽든지 말든지 하지. 문재인이라도 좀 잡아놓고 죽지. 뭐 하는 짓이야. 막 열받는 거야, 지금. 그러니까 윤석열을 좋아하면서도 이재명이 쳐다보고 앉았으면 싫고. 왜? 왜 이재명이 저거 하나 못 잡아놔가지고 이 고생을 시키나. 하면서도 또 이런 상황이고. 그러니까, 뭐랄까. 그냥 울분이 지치니까 뭐 대답도 하기 싫고, 뭐 누구 지지하냐 물어보는데 대답도 하기 싫고, 막 짜증이 나는 거야, 그냥. 그런 사람들이 지금 17%인 겁니다. 조홍천 의원 얘기로는 그게 17%인 거야. 그러니까 경상도뿐만 아니라 모든 전국에서 지금 무당층이 17% 이상 나오는 게 무응답층이 나오는 게 그런 이유고, 제가 보기에는 경상도는 더 있어요. 왜? 경상도는 무당층이 아니라 그냥 대답을 하고 싶지 않은 거고, 아예 답 자체를 하고 싶지 않은 거야. 그냥 받고 싶지도 않고, 뭐, 의견 표명하고 싶지도 않은 거야. 그냥 오히려 반대로 얘기하는 거지. 차라리 민주당 찍어버린다, 내가.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진짜로. 왜? 꼬라지가 나서, 꼬라지가. 근데 그 꼬라지가 나는 거를 더 심하게 표현을 하는 사람들이 PK예요, 오히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뭐 PK에서 저기 김문수 지지율 적게 나오는 게 뭐 거기 부산 경남에는 뭐 전라도 사람들이 많아서 뭐 외지인들이 많아서 그렇다는데 그것도 이유가 되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부산 경남은 그걸 더 잘 표현하는 성정이잖아요. TK는 표현을 안 해. 그러니까 TK는 그래도 뭐 이렇게 화난다기보다는 그냥 기분이 좀 나쁘다. 그래도 이 조기 대선 먹고 뭐 이런 분위기인데 부산 경남은 뭐냐면 지랄하고 앉았네 이거야. 지랄하고 앉았네. 왜 이렇게 돼가지고 이 조기 대선까지 하고 지랄하고 자빠졌다. 이게 뭔 지랄이고, 뭔 지랄병이고, 뭔 개수작이고 뭐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지금. 이재명이 방탄복 입고 돌아다니는 것도 짜증나고 이재명이나 짜뿌라. 망해야 된다. 막 이러면서 여당이나 망해야 된다. 막 이러면서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거야. 그게 지금 어떻게 보면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여론조사라는 것도 그런 어떤 푸념이라든지 본인들의 어떤 그 실망 이런 것들을 다 지금 반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어떻게 보면.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본질은 뭐냐면 지금 사실 어떻게 보면 이준석이가 아니라 그래도 사실은 그거는 결집될 표였는데 제가 이제 오늘 보니까 이준석이가 이제 2시 반인가 이제 본인이 최종적인 그 논평을 했잖아요. 그 어나운싱을 했잖아요. 나는 끝까지 완주하겠다. 근데 그 모습을 봤을 때, 경상도가 이제 결집을 이제 시작하겠구나, 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딱 그 여론조사 기간 딱 끝나고 나서, 이제 여론조사 이제 우리가 이제 발표 못하게 되는 시간이 이제 깜깜이 시간이 지금 이제 일주일 됐잖아. 이 시간 동안 이제, 이 시간은 무슨 시간이냐면, 서울이나 충청도, 강원도, 경기도가 뭐 지지율이 바뀌는 시간이 아니라 딱 2군데의 지지율이 바뀌는 시간입니다. 앞으로 일주일. 어디가? 경상도랑 전라도입니다. 네? 경상도의 전라도와 지지율이 바뀌는 거야. 지금 제가 봤을 때. 어떻게 바뀌냐. 오늘 이낙연이 들어왔죠. 이낙연 들어오고, 지금 이준석이가 살았죠. 그럼 어떻게 되냐면, 이재명이는 싫은데 전라도 사람인데 이재명이 싫은 사람은 일단 이준석이 찍어요. 그리고 이낙연이를 필두로 한 소위 얘기해서 전라도 우파들이죠. 이낙연이 결국은 전라도 우파예요. 따지고 보면. 이번에 합친 이유가
이낙연은 전라도 우파기 때문이야. 근데 전라도 우파인데 지금 우리나라의 어떤 이 정치 지형이 좌파 우파가 너무 경상도 전라도로 나눠져 있다 보니까 이낙연이라는 사람이 전라도 우파라는 것을 약간 어떻게 좀 희석시키고 우리가 몰라보고 있는 거지. 근데 어떻게 보면 이낙연이가 결국은 전라도 우파인 거예요. 그러니까 전라도에 가보면 이낙연을 막 욕을 하는 이유가 전라도는 어쨌든 간에 우파의 비율이 적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대구 같은 데만 가도 70%가 우파라 그러지만 주변 이렇게 돌아보면 99.9%가 우파 같아. 큰 집 같은 데 가보면은 무슨 세탁소 같은 데 가거나 어디 뭐 당구장 같은 데 중국집만 가도 다 무슨 DJ는 빨갱이고 이재명이는 거의 뭐 사람도 아닌 사람처럼 얘기해. 근데도 30%가 나와. 응? 그런데 뭐 호랑이는 말할 것도 없지. 응? 그런 상황인 거야. 그러니까 이낙연이 이번에 이제 들어옴으로써 전라도 우파가 뭉치는 겁니다. 말하자면 전라도 우파가 웬만하면 투표를 잘 안 해버려. 이재명이가 그냥 완벽하게 된다는 식으로 가든지 아니면 뭐 아주 뭐 이렇게 정말 접전이다 이런 상황이 아니면은 무슨 어떤 임팩트가 있는 어떤 소구점이 있는 행동이 없다면 전라도 우파들은 잘 안 해. 그냥 에이 모르겠다. 그냥 치아뿌라 뭐 부산 경남 말로는 그냥 치아뿌라 하면서 안 해버리는 거야. 이렇게 됐는데 지금 이낙연이가 지금 나선 건 뭐냐면요. 전라도 우파들이여 단결하라 말하자면 전라도 우파들이여 단결하라. 근데 여기서 전라도 우파들은 안정권 같은 그런 사람들은 거의 극우인 거고 극우. 저도 이제 극우 됐잖아요. 그러니까 극우인 거고 남들이 그러니까 전라도 사람들이 봤을 때 중도 같은 사람들이 전라도 우파인 거야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 사람들이 지금 한 20만 표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새로운 미래당 그 당이 아마 한 20만 명 되는 것 같고. 근데 아마 그 이상으로 이제 어떻게 보면 결집을 할 겁니다. 그래서 남은 기간 동안에 전라도가 저기 설날에서 얘기도 했지만 주말에 말씀드렸듯이 전라도에서 한 20% 정도가 아마 달성이 되겠다는 생각이 거의 확신이 들더라고요. 오늘 딱 보니까 설란형 효과하고 이낙연 효과로 일단 한 20% 정도의 전라도 우파는 그냥 사표가 되지 않고 일단 찍으로 나오겠구나. 일단 찍으로 나오겠구나. 그러니까 명분을 준 거야. 전라도 사람들은 좀 약간 명분 같은 걸 중요시 여기거든. 명분. 그래서 약간 그런 부분들. 그 다음에 뭐냐면 진짜 중요한 부분인데 뭐냐면 남은 기간 동안 최고의 지금 지지율의 변화는 경상도의 결집이에요. 그러니까 경상도의 결집이 사실 어떻게 보면 이미 예정이 되어 있는 결집이야. 네. 지금 어쨌든 간에 이렇게 된 과정이 자기들이 찍은 후보가 계엄령을 내려서 이것이 어쨌든 간에 빌미가 돼서 탄핵이 되고, 그 후보가 탄핵이 됐잖아요. 계엄은까지는 모르겠는데, 솔직히 경상도에서는 계엄을 잘못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이 없어. 자꾸 이제 서울, 경기에서나 그런 얘기 하지. 경상도는 계엄해가지고 아직도 이재명이 잡아놔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 근데 탄핵된 게 기분 나쁜 거야, 그냥. 탄핵된 게 기분 나쁜 거라고. 탄핵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기분이 나쁜 상황에서 물어보고 자시고 이렇게 하는 거 짜증나는 거야, 그냥. 거기다 이재명 막 활개치고 다니고, 정청래가 개소리하고. 경상도의 민심의 흐름을 가장 잘 반영해 준 사람이 누구냐면 조이대입니다, 조이대. 조이대가 경주분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초등학교, 중학교 다 경주에서 나오고, 고등학교는 경북고등학교, 그 다음에 서울대 법대를 나오신 분인데, 그분이 어떻게 보면 지금 돌아가는 TK에서의 이 민주당에 대한 그 적개심, 그리고 지금 현 어떤 이 정치 지형에 대한 어떤 그 의견 표명을 가장 정확하게 해주신 분이 바로 조이대야. 전 조이대 보고 느꼈어요. 경상도는 결국 결집하겠구나. 결국 결집한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사실 그 경상도 안에 있는 호남 인맥들이 이렇게 한다. 그거는 사실 제가 봤을 때 아무리 많이 나와도 35% 이상 안 나와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나올 것만 다 나와도 결집된 게 나올 것만 다 나와도 PK는 60% 이상은 나옵니다. 네. PK가 60% 이상 나오고 그 다음에 지금 사실 이제 대구가 원래 한 75% 그리고 이제 경북이 한 70%. 대구가 더 많이 나와 좀 이상하게. 70% 아니야. 사실 어떻게 보면 비슷해. 한 75% 정도 이렇게 맥시멈으로 가면은 한 75%가 맥시멈이야 사실은 지금까지 나온 것 중에서. 그러니까 저는 근데 맥시멈까지 기대하기는 좀 그렇고 한 70% 정도 이상은 뚫을 것이다. 그러니까 경북은 70% 그리고 경남은 60%. 그러면 어떤 형태가 벌어지냐면 일단 박근혜 때의 그 비율이 나옵니다.
예, 박근혜 때 비율이 나오는 거야. 60%, 70%대가 나와버리면은 MB 때나 박근혜 때 정도인데 그 정도가 나와버리면은 일단은 김문수 후보는 당선 가능성이 매우 높죠. 예. 일단 경상도 자체가 호남에 비교가 안 되는 게 호남은 인구는 지금 충청도보다 더 적어요. 충청도가 전라도보다 많아요. 지금 전체 전라남북도를 합쳐도 충청 남북도를 합치면요 충청도가 더 많아요. 그러니까 영남이 제일 많고 영남이 호남의 거의 2배라고 보시면 돼. 거의 2배입니다. 그러니까 특히 경남보다 경북이 훨씬 많아. 예. 경북은 뭐 구민이 뭐니 이런 것도 있고 대군이 그러니까 경북은 약간 산업이 아직 살아 있어. 예. 근데 경남은 지금 좀 많이 빠졌다고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좀 뭐 서울 올라갔다 많이 그랬는데 어쨌든 경남 60%, 경북 70% 정도 해가지고 더 많이 나올 가능성도 있지만 제가 봤을 때 오늘 이준석이가 나 다니라는 건 없어요 라고 딱 한 그 효과가 전 나쁘지만은 않다고 봅니다. 만약에 오늘 새벽에 가서 또 이준석이가 딴소리 하면 뭐 그대로 또 뭐 좋을 수도 있고 모르겠습니다. 전 이준석 다니라는 솔직히 이게 뭐 좋은 건지 나쁜 건지 감이 안 와요, 솔직히. 아무리 봐도 저게 이준석이 표가 그냥 우파로 다 올 것 같지도 않고 솔직히. 왜? 이준석이라는 것을 좋아했다는 자체가 우파적 성향이 아니야. 그리고 가장 기본적인 게 뭐냐면요. 이건 경상도의 기질을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경상도 사람들은요. 좌파 아니면 우파지 중도를 절대 안 해요. 그게 경상도 기질이야. 예. 어떻게 보면은 전라도도 마찬가지야. 이 전라도 경상도는요. 기본적으로 이준석 같은 사람들이 별로 이렇게 표를 못 받는 지역입니다. 그나마 어떻게 보면 전라도 같은 데는 너무 이제 과도하게 민주당을 지지하는 상황이 돼 있기 때문에 이준석이라는 어떤 그 대상을 통해서 화풀이하는 정도의 표를 던질지 몰라도 경상도에서는 TK든 PK든 간에 내가 확실하게 김문수 아니면 무조건 이재명인 거지 이준석을 찍는 사람들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 그거는 왜 그렇게 되냐면 그게 경상도의 지형이 기질이에요, 기질. 대한민국 정치의 가장 큰 흐름은 지역주의입니다. 지역주의. 그리고 그 기질이라는 것은 본인들이 그거에 대해서 자부심을 느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경상도 사람들은 그 본인들이 이거 아니면 저거다라는 거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어. 자기들이 이렇게 한다. 나는 이거 아니면 저거다. 라고 생각하는 거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오죽했으면은 여론조사 와가지고 일부러라도 이재명 찍는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라니까. 왜? 기분 나빠가지고. 그러니까 자기 마음을 자기가 속이는 사람들이야. 내가 막 보수인데도 내가 막 너무 열받으면 이재명이 찍겠습니다 이렇게 막 얘기하는 사람들이라고. 그러니까 중도가 없어. 그러니까 내가 이 김문수한테 기분 나쁘면은 이준석입니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재명입니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야. 그게 경상도야. 신기하죠? 그렇더라고요 사람들이. 너무 사랑하면 밉다 그래요. 너무 사랑하고 너무 좋아하면요 막 그 사람을 저주해 오히려. 더 욕하고. 약간 좀 또 다른 변태지. 어떻게 보면 또 다른 변태인데 전라도 사람들이 봤을 때 좀 이상한 거지. 쟤네들 왜 저러나 싶은 거지. 그러니까 이 경상도의 결집은 어쨌든 예정돼 있는 결집이었는데 왜? 워낙 지금 상황이 이상한 상황이다 보니까 탄핵되고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걸 가장 확인한 게 홍준표한테 25%한 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홍준표가 자기 딴에는 내가 7%였던 것을 25%로 늘렸습니다. 맨날 자랑하고 다녔잖아. 7%에서 25% 빼면 얼마야? 25%에서 7% 빼면 얼마냐고. 몇 프로야? 16%죠? 응? 아니야. 아니다. 18%죠? 아까 조홍천이가 뭐라 그랬어요? 18% 정도에 17, 18%에 뭐가 있다 그랬어요? 예? 부당층이 있다 그랬죠? 무당층, 그러니까 무응답층이 있다 그랬잖아. 딱 맞지? 이게 그러니까 경험이 필요하다니까요. 2017년도 대선 때 7%였단 말이야, 7%. 지금 자유한국당 지지한다, 7%. 그걸 25%가 됐어요. 25%가. 받았단 말이야. 25%가 받았어. 무슨 얘기냐면, 안철수하고 갈라졌는데도 18%가 된 거예요. 안철수하고 갈라졌는데도. 안철수하고 만약 합쳤으면은, 몇 프로가 될지 18% 이상이었겠지. 28%가 될 수도 있고 38%가 될 수도 있겠지. 그게 무슨 말씀이냐. 이제 결국은 경상도의 기질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상도의 결집은 예정된 결집이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도 그렇고 예정된 결집이었어요. 18% 이상은 무조건 올라가는 결집이야.
그러니까 홍준표가 잘해서 그런 게 아니라, 원래 그런 기질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대답할 때, 아이, 진짜 안 해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라고. 그게 7%가 나오는 거야. 그게 지금 이게, 결국은 반영이 될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경상도 사람들이 좀 오래 걸려. 그러니까 뭐 화낸 것도 되게 풀어지면 오래 걸리고 좀 그렇더라고요. 금방 안 풀려. 되게 뭔가 통과 의례를 거쳐야 돼, 많이. 이 경상도 분들은 화를 되게 이렇게 막 다독이려면 되게 오랜 시간이 걸리는 그런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제 막 길게 말씀을 드렸지만 결국은 경상도의 결집은 예정돼 있었는데 그 결집이 이제 거의 다 모든 것이 완벽하게 구현된 상태다. 그래서 지금은 아마 김문수가 대역전극을 벌일 수 있는 완전한 지금 기회가 돼 있는 상태고 그것이 결국은 어디서 나타났다? 미국 대선, 작년 미국 대선에 트럼프가 보여준 그 상황이 아마 한국에서 그대로 벌어질 거다. 지금 미국 감시단 와 있죠. 선거 감시단 와 있죠.